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보좌관도 뽑아야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보좌관이 누가 된 겁니까? 김현지가 된 거예요. 한창 이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화제가 됐던 사람이 바로 김현지 씨 아닙니까? 그 옛날에 왜 김무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재명이 자기한테 20대 미혼 여성 집에서 아주 즐거운 도피 생활을 했었다고 자랑을 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여성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김현지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현지 씨가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나는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엮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말로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자기한테 상처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지금과 같은 혼란 시기에 이재명 의원실의 보좌진이 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로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나 이재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순간에 왜 하필이면 자기의 보좌진으로 김현지를 선택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한창 양산에 나온 슈퍼스타 문재인 때문에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문재인한테 가 있습니다.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재명이는 도대체 뭘 하는지 좀 찾아보니까 별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없고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없어요. 보니까 무슨 등산을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같이 걸을까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근데 등산이라고 하는 게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괜히 같이 갔다가 내려올 수 있을까는 모르겠고 그런데 의외로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기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2030 여성들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었는데요.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아빠 사랑한다라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이재명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지자들은 개딸이라고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단기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 하는 그런 캠페인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이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에 돗자리 깔고 뭐까지 만들어버렸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했던 재명인의 마을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사이에 이렇게나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무슨 재명인의 슈퍼인지 마켓인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슈퍼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하나같이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지금 춤추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대벌에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휴업해버렸지. 장사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까 전에 슈퍼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그냥 있어도 기분 나빠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릴 것 같은데 어디서 모았는지 그냥 싸그리 그냥 다 모여있는데 그 장사가 되겠냐고.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게 재명의 마을에서 유독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이는 게 파출소입니다. 이름은 또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명이가 들어가 있는 파출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명인의 파출소가 되는 거죠. 재명이가 운영하는 파출소가 아니라 들어가 있는 파출소가 재명인의 파출소 아닙니까? 보니까 재명이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왔죠.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고소를 취하기를 요구했다. 저게 무슨 또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싶은데 민주당이 내걸었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을 했던 거를 취하라 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뭡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한 거는 싸그리 다 누구랑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이재명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구사항이 저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민주당에서 검수한박 그거 밀어붙일 때 국민의힘 쪽에서 권한제기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취하해달라고 했대요. 앞에서는 그렇게 센 척을 하고 있더니만 뒤에 가서는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과 관련된 고소를 조금 취하를 해달라. 그리고 또 검수한박과 관련된 그런 것도 좀 취하를 해달라. 이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하고 나섰죠. 해당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이 이자도 안 나왔다. 제자는 나왔나 보지. 그거 제가 농담한다고 이재명이 이자는 안 나고 제자는 나왔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권선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사과할 게 없대요. 분명히 원래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을 취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거는 누구랑 관련된 거였다? 이재명과 관련된 거였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이 이자는 안 나도 제자는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고소 고발을 취하해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소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이재명이랑 관련된 거니까 그 질문이 드는 게 그거겠죠. 뭐 때문에 민주당이 검수완박까지 밀어붙인 상태인데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던 것일까? 답은 바로 경찰에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다음 같은 얘기를 했었죠. 경찰 어이없다,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 거냐? 이번에 경찰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21일 오후 7시쯤에 인사이동 결과가 나왔는데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9시 30분에 인사이동에 변동이 있었던 거죠.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실수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실제로 정부 측에서도 실수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필이면 저렇게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 이번에 행안부에서 놀라운 발표 한 가지를 했었습니다. 바로 31년 만에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거였는데요. 경찰국의 역할은 경찰에 대한 인사 징계권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두고 민주당 쪽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거냐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저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요. 애당초 민주당 쪽에서 뭘 했습니까? 검수완박을 해버렸잖아요. 법무부 안에 이미 검찰국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민주당은 검수완박까지 해버린 상황인데 행안부 안에다가 경찰국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어. 되겠어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찰국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타이밍이 어땠던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이동의 변화가 있던 그 타이밍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반발했다라 그래가지고 보복성으로 인사를 한 거 아니냐에 대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인사가 유출이 된 거다.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이거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다. 이렇게 해명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찰국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민주당이 검찰을 가지고 난리를 쳐놓은 상태인데 지도 지금 해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경찰국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찰국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제일 두려움에 떨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재명이죠.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경찰은 원래부터 굉장히 강도 높게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문제가 됐거나 무슨 국고손 시죄가 됐거나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경찰국까지 만들어진다. 당연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누구를 데려오자? 김현지를